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축구계의 놀랍고 흥미로운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빅네임이 등장해 이 팀과 계약을 맺었다. 바로 손흥민이다.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하는데 참여해보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종을 울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채널의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고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한국과 세계 축구를 통틀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부유한 팀인 맨체스터 시티로 공식 이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축구 팬들, 특히 손흥민이 2015년부터 함께해온 토트넘 호스퍼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세계 최고 연봉인 맨체스터 시티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이는 축구계에서 그의 위치를 확증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입증합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 능력을 고려하면 놀랍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서 뛰며 투지와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의 기술과 리더십의 결합은 맨체스터 시티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적은 맨체스터 시티 선수단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을 약속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 아이콘으로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손흥민의 세계 최고 연봉은 맨체스터 시티가 그의 존재감과 재능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팬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의 재능과 맨체스터 시티의 스타가 풍부한 스쿼드의 결합은 앞으로 이 팀의 많은 성공과 타이틀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손흥민은 한국 시간 4월 3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 풀타임으로 선발 출전했다. 2015년 8월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뒤 7번은 8년 7개월 만에 400경기에 출전해 160골, 82도움을 기록하는 이정표를 세운 손흥민의 공식 400번째 경기다. 역사상 400경기 토트넘은 1882년 창단됐다. 손흥민은 단 13명의 선수로 14번째 선수가 됐지만 토트넘 9위 선수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비유럽 선수로는 처음이다. 그는 명실공히 전설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런던을 상대로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한 이 서사시적인 경기에서 단 한 번의 공격 포인트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해 토트넘이 다시 3에서 1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15도움을 기록한 그는 통산 세 번째로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동시에 기록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연장 역시 지난해 3월부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토트넘 관련 뉴스 전문 매체 스퍼스웹은 26일 토트넘의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해 400회 출연 기록을 세웠다. 취소된 스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 중이다. 노년에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했던 선장은 파격적인 조급과 함께 사실상 종신계약을 제안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가하다. 손흥민의 현재 토트넘 계약은 내년 여름 만료되며 레벨 9과 이 선수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1년 더 연장된다. 별도의 장기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으로 손흥민을 34세까지 기용할 수 있는 팀인 토트넘이 네 번째 계약 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팀의 스타 해리 케인이 바이엘 뮌헨으로 이적한 뒤 집중력을 잃었다는 우려는 손흥민이 주장 부임과 함께 사라졌다. 모범적인 태도와 헌신을 보여준 손흥민이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을 하나로 뭉쳤다. 손흥민의 리더십 역할이 장기간 부진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신인들이 빠르게 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토트넘 계약에서도 화제가 됐다. 손흥과의 연장 계획, 민이며 9번째 카스트가 정한 많은 표준을 위반합니다. 짠놈이라 불릴 정도로 냉철한 감독 다니엘 레비 사장은 30세 이상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팀 최고 주급은 20만 파운드, 약 3억 4천만 원이다. 손흥민은 2021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20만 파운드, 약 2억 8천만 원, 위 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그는 19만 파운드의 최고 주급을 받았습니다. 케인은 팀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았지만 전체 EP는 32에 불과했습니다. 토트넘과 경쟁하는 상위 EP팀은 맨체스터 시티의 주요 선수들에게
주당 30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합니다.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손흥민과 잉글랜드에서 35만 파운드를 벌어 비슷한 기록을 남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의 2배 이상이다. 계약 연장을 선택하면 그는 토트넘 최초의 20세 선수가 된다. 주당 10,000 파운드 규칙을 어기면 급여는 거의 3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분명히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전설적인 만큼 이 계약에는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6명의 선수를 보유했다. 이 팀 역사상 FA까지 좁히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구단은 1991년 메이저 트로피라는 대회에 출전했다. 토트넘에서 자란 저스틴 케인도 지독할 정도로 무의미한 역사에 지쳐 팀을 떠났다. 속박, 그는 프로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의상은 확립됐지만 우승 경력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시즌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8승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셀틱보다 2점 앞선다. 고스코틀랜드 무대를 제패한 호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고 손흥민이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될수록 기세는 약해졌다. 33라운드 토트넘은 5위 4월 13일 일요일 뉴캐슬의 원정에서 0에서 4로 패해 4위전에서 탈락했다. 올 시즌 토트넘은 8차례 무승부도 졌다. 첫 골을 넣은 뒤 22점차 리드를 잃었다. 승점의 절반을 유지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과 함께 타이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토트넘이 2019년 10억 파운드,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 개장해 팀의 수익 구조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우승을 차지했다. 실제로 장기 계획이 진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적료를 내고 선수 영입에 성공하면 러시아, 중동, 미국 등 외작의 구단주들의 아낌없는 지원 없이 계속해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유일한 9위 팀이다. 선수 한 명당 1,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승리 욕구는 충족되지만 구급 리더십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9위 팀들은 적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를 달리고 있는 팀이 많다. 토트넘의 우승 프로젝트를 새로운 백만장자 구단주가 맡길 바랐던 상황에서 올 시즌 역시 실패로 끝났다. 제임스 매디슨, 굴리엘모, 비카리, 매너, 솔로몬 등 지난 여름 영입한 새로운 선수들을 선보였다. 페드로, 미키 펜더 및 브레넌 존슨 이 자리를 잡았고 팀은 성공적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앞두고 현 선수들은 5명 정도 보충됐고 해리 케인, 휴고, 요리스 다빈슨, 산체스 등이 빠진 뒤 추가 보강이 이뤄졌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는 2차 리빌딩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활력 넘치는 축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장기 계획의 유일한 예외는 손흥이다. 이는 충성심을 보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데 대한 보상입니다. 팀에서는 승리하려는 열망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현장과 클럽 안의 리더로서 손흥민은 젊은 팀으로 팀을 혁신해 토트넘을 다시 한번 왕좌위 게임에 도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그가 트로피를 포기하고 전설을 선택했다는 평가는 편하게 뒤집힐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의 득점 기록이 깜짝 주목됐다. 축구 매체사 풋볼 365는 최근 특이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손흥민은 디디에 드록바, 케빈 필립스, 제이미 바디, 디온 더블린과 함께 홍보 공격수를 소개한다. 풋볼 365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당시 손흥민도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골든 부츠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즌 동안 공격수가 아니었고 윙어로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며 선수를 칭찬했다. 해리 케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득점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손흥민 덕분에 많은 골을 넣었다고 분석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8시즌 동안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그는 또한 2021년과 2022 시즌 내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9번째 시즌을 치르며 역사도 새로 썼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슈를 수상했다. 2021-2022 시즌 통산 23골을 터뜨려 손흥민과 공동 수상했다.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골을 많이 넣었다. 그는 왕위에 올랐고 역사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콜로 감독 밑에서 휴고 요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받았다. 토트넘 역사상 첫 아시아인 주장이자 차기 주장이 유력한 해리 케인이 미넨의 바이엘로 떠났다. 손흥민의 어깨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부주장으로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신이 나서 날아다녔다. 주로 사이드라인에서 뛰던 손흥민은 찰리슨의 부진으로 센터포워드로 자리를 옮겼다. 현지 언론 역시 손흥민이 케인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 시즌 손흥민은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전반 14분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유럽 대회 통산 200번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선두를 차지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이 이벤트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그의 경력에 맞는 선택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울리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